책을 보면 맨 앞에 프롤로그가 있습니다. 서문이라고도 하고 머리말이라고도 하고 또는 들어가는 글, 저자의 말이라고도 합니다. 프롤로그는 영화로 치면 예고편입니다. 3에서 5분짜리 영상을 보면 내용이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기지요. 예고편은 당장 보고 싶게끔 만듭니다. 책의 프롤로그도 영화 예고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보통 저는 책을 구입할 때 제일 먼저 프롤로그를 찬찬히 읽어봅니다. 프롤로그를 보면 저자가 이 책을 왜 썼는지,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자의 필력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저자는 원고를 다 쓰고 맨 나중에 프롤로그를 쓰고, 또 어떤 작가는 프롤로그부터 쓰고 원고 집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보통은 원고를 다 쓴 다음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을 처음 내는 작가는 프롤로그를 어떻게 쓰는 거냐고 묻습니다. 출간기획서를 이미 작성한 저자라면 프롤로그를 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의도로 어떤 컨셉으로 썼는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독자 대상이 명확해서 이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쓸 수 있습니다. 프롤로그를 잘 쓰면 독자가 책을 구매해서 읽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롤로그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할까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독자들에게 책에 대해 소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프롤로그에는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나 형식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대략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책을 쓰게 된 배경이나 이유입니다. 왜 이 책을 왜 쓰게 되었는지, 동기, 의도, 배경, 이유를 쓰면 되겠지요. 어떤 작가는 에피소드로 시작하기도 하고 어떤 사건, 뉴스, 트렌드, 책 인용으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둘째, 책의 주제입니다. 어떤 내용의 책인지 독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트별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를 소개하면 되겠죠. 셋째, 정확한 1차 타깃 독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씁니다. 독자가 프롤로그를 읽으면서 내가 꼭 읽고 싶거나 알고 싶었던 내용이구나, 이런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을 쓰면 좋습니다. 그것이 재미든 실용정보든 공감이든 감동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글쓰기입니다. 넷째, 실용서일 경우에는 책의 구성 및 활용법 등이 중요합니다. 독자가 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주면 좋습니다. 다섯째, 다른 책들과 차별성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씁니다. 이 책의 장점과 특화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섯째, 책이 나오기까지 영감을 주었거나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보통 이 6가지 내용이 들어가면 프롤로그는 무난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프롤로그를 인상 깊게 쓴 책 몇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를 재미있게 읽었는데 김원비 작가가 아무튼 술이란 책을 또 썼더군요. 프롤로그부터 재밌습니다. 6페이지를 썼습니다. 그중 한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술이라면 내가 20년 동안 그 무엇보다도 가장 꾸준하고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해온 게 아닌가. 반평생에 걸쳐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은 것도, 가장 많이 몸속으로 쏟아부은 것도 술이었다. 나는 술에 대해 할 말이 많았다. 술에 대해 쓰자. 술책을 쓰는 술책을 쓰자. 이 수책 앞에서라면 더는 저에게 비주류라고 한숨 공격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여. 참 재미있는 프롤로그 문장입니다. 김지혜의 선량한 차별주의자도 프롤로그가 9페이지로 꽤 길었습니다. 프롤로그 제목이 당신은 차별이 보이나요? 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먼저 썼습니다. 차별을 당하는 사람은 있는데 차별을 한다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럼 다음 3페이지 지나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나를 둘러싼 말과 생각들을 하나하나 훑는 작업은 마치 세상을 다시 배우는 느낌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착각이고 신화일 뿐이었다. 누군가를 정말 평등하게 대우하고 존중한다는 건 나의 무의식까지 훑어보는 작업을 거친 후에야 조금이나마 가능해질 것 같았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나를 발견하는 일 말이다. 김지혜는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프롤로그를 에피소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민에서 출발했는지, 각 장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얘기하고 감사의 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네이처가 미래의 달과학을 이끌 과학자로 주목한 심채경이 첫 에세이를 냈습니다. 책 제목은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도 9페이지나 됩니다. 프롤로그 제목은 저게 대체 뭘까 싶은 것에 몰두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았다. 남들이 보기엔 저게 대체 뭘까 싶은 것에 즐겁게 몰두하는 사람들.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정치적 싸움을 만들어내지도 않을 대단한 명예나 부가 따라오는 것도 아니요.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처럼 보편적인 삶의 방식을 바꿔놓을 영향력을 지닌 것도 아닌
그런 일에 열정을 바치는 사람들, 신호가 도달하는 데만 수백 년 걸릴 곳에 하염없이 전파를 흘려보내며 온 우주에 과연 우리뿐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무해한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동경한다. 그리고 그들이 동경하는 하늘을, 자연을, 우주를 함께 동경한다. 이 글을 읽으면 심채경이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책은 프롤로그의 내용들이 다 길었습니다. 그런데 딱 2페이지 쓴 프롤로그도 있습니다. 원고의 양은 한 장짜리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아주 짧습니다. 가수 양희은의 에세이 그러라 그래가 그렇습니다. 지나온 삶과 노래, 일상의 소중한 순간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어떤 근심도 툭 털어버리는 식입니다. 프롤로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글이 한자리에 모아지니 오랜 기억도 살아나 덕분에 잔잔한 추억놀이를 했다. 22년 동안 월간 여성시대에 실린 글이 큰 미천이 되었다. 51년차 가수라지만 근 1년 넘게 공연을 못하다 보니 언제 노래했던가 싶게 까마득히 멀기만 하다. 다시 노래할 수 있을까? 사람들 앞에 서서 노래 마무리나 할 수 있으려나? 가득 차있던 객석이 너무 그립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노래 대신 책으로 안부를 전한다. 프롤로그를 읽어보면 작가의 필력, 작가의 인사이트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프롤로그는 식당의 메뉴판 같기도 하고 영화의 예고편 같기도 합니다. 프롤로그는 독자들이 읽었을 때 본문을 읽고 싶어 안달이 나게 잘 써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